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27일 월요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저우 전시회를 참가를 하기 때문에 약 일주일간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출장 전날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입업체에 있었을 때 전시회 참가 목적은 제품을 컨택하러 가는 소위 말해 갑의 입장이었어요. 제가 돈을 쓸어 가는 입장. 근데 지금은 제가 제조 수출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 부스를 가지고 이 바이어들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사뭇 다르게 부담이 되네요. 매출을 내서 회사에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수출로서도 잘 돼야 수출 컨텐츠를 꾸준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시작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시는 분들에게 세금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아라, 이것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세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매대행 혹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보통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시죠. 당연히, 왜냐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 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자신의 매출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되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 요거 하나랑,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요거예요. 첫 번째 건 쉽죠? 작년에는 2,400만 원 미만 기준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들어서면서 좀 상향됐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미만 매출을 내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는 안 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자, 이야기로 하면 어려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구매 대행을 하던 아니면 그냥 인터넷 쇼핑몰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할 때 기본으로 전자상거래업 코드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대행업 하시는 분들은 구매대행업 코드를 추가해서 하게 될 텐데, 구매대행업이 아닌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10%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기본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내면 돼요. 그러면 자, 10% 0.1이죠.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경우 10%또 0.1이죠. 그러면 0.1 곱하기 0.1은 0.01이잖아요. 퍼센트로 나타내면 1%만 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마트 스토어나 기타 쇼핑몰에서 결제 수수료 뺀 나머지 결제 금액에 그냥 매입 증빙자료 준비 없이 1%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10만원 결제를 했다 그러면 1,0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부담이 아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업인 같은 경우는 이게 소매업으로 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치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30%예요. 그러면 기본 부가가치세 0.1 곱하기 0.3 하면 0.03이죠. 네, 3%를 내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시기 전인 분들은 내가 구매 대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3%만 내면 되는구나, 아무 증빙 자료 없어도.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로 그냥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할 때는 1%만 내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증빙자료를 준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매입 부가가치세가 빠지기 때문에 더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 일반 과세자는 자기가 매입을 더 많이 했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 네, 요거는 하나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야기는 끝내고 이제 종합소득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종합소득세도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계신고라는 게 있고 일반 신고라는 게 있어요. 네.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직전 연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이면 추계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추계신고가 뭐냐 하면 장부를 쓰지 않아도 그냥 업종 코드마다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업종 코드 설명할 때 749609 구매대행업 코드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 경비율이 높아서 이걸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합소득세를 낼 때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초보 구매대행업 하시는 분들 2,400만원 미만 이 초보분들은 매출도 적은데 이 경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기가 처음엔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한단 말이죠. 나 이거 매출이 얼마 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과장 얘기 듣기로 부가가치세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총 매출액의 3%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종합소득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 증빙자료대로 신고해서 종합소득세를 좀 절세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 단순 경비율을 총 수익 금액에 곱하면 그걸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 단순 경비율이 뭐냐면, 이 업종 코드로 사업을 했을 때 대충 경비가 요 정도 퍼센테이지로 나오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매출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 매출 냈어요. 그러면 이 구매대행업 749609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단순 경비율의 퍼센테이지가 86.4예요. 그러면 총 수익 금액, 이거 매출액이에요, 빼기 총 수익 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이 이제 본인 소득이 되는 거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가장 낮은 구간이 6%예요. 네, 여기서 6%를 곱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매출이 얼마 안 나면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입 증빙자료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낼까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아져서 간이과세자를 벗어나고 또 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로 처리가 안 될 정도까지 매출액이 올라오면, 그때 근처에 인터넷 쇼핑몰 잘 아는 세무사무소의 창업 다마고치님의 제안처럼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기장료를 얼마 내고 다 맡겨버리시는 게 그게 속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세금에 대한 공부는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네. 이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버 분이 그 세금에 관해서는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채널도 꼭 구독하시고 앞으로 이 쇼핑몰 비즈니스, 구매대행 비즈니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잡담을 하자면, 제가 오늘 시간이 남아서 예전에 구독했던 분들 채널을 한번 다 들어가 봤어요. 제가 50명, 60명일 때 그 비슷한 분들한테 가서 막 댓글도 남기고 그랬거든요, 구독자 모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을 구독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 12,000명인데 3만 명까지 가신 분도 있고, 제가 그때 뭐 100명이었을 때 그분은 6,000명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고, 저는 그분을 지금 추월한 경우도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막 뭐 3,000명, 4,000명 될 때 엄청 부러워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확 추월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다른 유튜버 분들과 비교해서 구독자가 많다 적다 이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구독자가 낮았는데도 쭉 올라가신 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꾸준히 하신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언젠가 터질 일도 있고, 터지지 않아도 구독자는 계속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이 쇼핑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매대행 뭐 한 달 해서 매출 뭐 100만원도 안 나왔다, 뭐 50만원도 안 나왔다. 그렇지만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보면 분명히 터질 때도 있고, 터지지 않더라도 매출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제가 채널 구독하신 분들 중에 남들을 까면서 이렇게 구독자를 끌어모아서 단시간에 성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그대로고 실효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남들을 까면서 성장하는 거는 결국 독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출장 다녀오는 동안 몸 건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